여러분의 주식 고충을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고처 5부 박하윤입니다. 매주 이 시간 수익률의 대가 송재호 대표와 함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종목들, 깊이 있는 전략, 또 유망주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YG 인베스트먼트 송재호 대표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2월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힘을 내주나 싶더니 시장 마지막 거래일에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미증시 역시 예상보다 강한 일자리에 좀 주춤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주간 포커스 테마로 시작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주간에 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속도 조절에 대한 발언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들이 이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좀 약간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가 2,500선 정도 오니까 이게 외국이 기관들이 좀 차익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12월 30일 날 뭐 MSCI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좀 청산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의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2,400에서 2,500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이 될 것 같아요. 더 이제 큰 모멘텀이 있어야지 지수가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될 것 같은데 이제 전일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결국은 물가를 봐야 되는 입장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물가가 지금처럼 이제 지속적으로 내려간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긴축에 대해 완화 기대감들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의 이제 모멘텀 측면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지금 뭐 중국 관련 이슈, 또 이제 기업적으로 보면 메타버스라든지 이쪽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시장을 그 준비된 PPT 내용으로 지난주부터 해서 연결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번 보시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을 그동안 이끌었던 리더들이 어떻게 보면 올해 들어서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10월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이분들이 또 호재를 많이 가지고 시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긴축의 완화 기대감들이 형성되면서 이제 금리가 속도 조절론들이 생기고 있죠. 결국은 이번에 12월에 한 0.5 올리게 되면 4.5 정도, 그리고 연준 의원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이전에 이제 4.75 정도가 내년의 목표인데 여기 살짝 높게 갈 것이다 봤을 때는 한 5.0에서 5.25 정도면 그러면 금리 속도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시장은 그래도 이전보다 이제 물가라든지 금리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시장을 하락을 내려가는 요인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시장의 베이스는 하방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이 된 것 같고요. 좀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호재는 이거는 내년에 이제 계속적으로 그 어떤 우리나라의 낙수 효과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수급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사라든지 셀 뭐 소재 기업들이 어려움이 좀 치여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네, 다시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중국에서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지고 있죠. 코로나 그 봉쇄에 대한 부분이 완화로 돌아가면서요. 지금 유동성도 공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여기에다가 한한령 해제 기대감들. 그래서 앞으로 있어서는 이제 중국의 관련주, 중국 소비주들이 당분간에는 지수가 올라가기 전에는 이쪽 관련해서도 계속 지금 엔터 미디어 뭐 화장품 쪽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인데 지금 계속 순환하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일단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너무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이슈가 있고요.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이제 그전에 에너지 건설 쪽인데 여기에 K 컨텐츠하고 연결돼서 중국 소비주하고 연결되는 어떤 이제 중요한 모멘텀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 계속적인 시장의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 우리가 베이스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시장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이전에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물가가 좀 꺾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3.5, 4.3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3.5라는 거는 지금 금리의 방향성이 그래도 속도가 조절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면 3.5 정도 내려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성장주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뭐 최근에 뭐 게임주도 좀 들썩이고 메타버스 뭐 관련된 또 바이오 업종들 이런 부분들이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장주들까지 좀 더 긍정적이고 네이버 카카오들도 이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도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금리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물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달러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달러 인덱스도 상당히 강달러가 이어졌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달러가 이렇게 약세 흐름,
원화 강세.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너무 급격하게 내려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 10%의 어떤 그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400원대에서 한 6조 원을 매수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일부분 좀 차익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지금 달러의 방향성이 아래로 내려갔다는 점은 향후의 시장에서도 뭔가 모멘텀만 있으면은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 배터리 우리나라 그 배터리 3사의 성장성을 보게 되면 내년이 상당히 미국 쪽에서 성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해서요, 보시게 되면 가파른 성장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관련된 밸류체인 있는 기업들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 보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네, 점진적인 어떤 확대의 흐름들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쪽에서 증설이 이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장비주들을 봐야 된다. 소재가 가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못 간 조목군들을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보시면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도 이게 유망주로 소개해드린 이후에 63% 정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개별적인 부분에서 있는 조목군들을 찾아간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유일 에너테크도 최근에 알려드렸었죠. 이렇게 30% 정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DNT 이렇게 돼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만 모빌티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연결 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 있어서 내년에 자동차가 전기차가 5배 이상 성장합니다. 이제부터 전기차를 출시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업 소재단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고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10월 달부터 제가 이제 어떤 일정을 보여드리면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종목군들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메타 플랫폼도 있지만 애플이 내년 초반에 이제 애플 SR 기기 쪽으로 출시하는 그런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 하드웨어적인 측면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뭐 덱스터부터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하드웨어적인 측면들 먼저 구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전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런 가상에 대한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그렇게 메리트가 와닿지 않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VR, SR기가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가상 공간에서 현실 공간하고 불러와서 결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또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제가 진행하고 있지만 옆에 새로운 아바타가 나와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 SR 하드웨어 측면이 될 경우 시장의 좀 트렌드에서 상당히 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SR 기기, 이게 애플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SR 기기인데요. 여기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도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주요한 종목, OLED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는 이제 선익 시스템 관련된 종목군을 말씀드렸었죠. 네, 관련해서 그리고 카메라에 대한 들어간 부분이 한 12개 정도 들어가니까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 또 이제 더구전자라든지 그래서 유방주로 소개해드렸었는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D 센싱 쪽, 3D 센싱에 대한 관련된 나무가 종목 최근 60%까지 올랐거든요. 여러분들께 다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공개해드리고 다양한 특광에다가 제가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종목인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PCB 쪽도 좋습니다. 뉴프렉스 이 종목도 제가 이제 또 추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런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이렇게 발굴하면서 새로운 종목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센싱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면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관련된 이런 부품들은 더구전자가 만들어요. 더구전자가 이제 LG노텍을 연결해서 LG노텍은 애플 쪽에다 공급하죠. 이런 구조가 있으니까 더구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 주목을 받는 이유, 수급이 들어온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런 부품단들의 흐름이 이렇게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나무가도 3D 센싱, SR 기기도 되지만 나중에 자율주행 연결해서 이제 여기에 로봇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D 센싱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정말 핵심적인 부품 쪽이라서 계속적으로 관련된 기업들, 뭐 LG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애플 중국의 셧다운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이쪽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도 보시면 60% 정도의 어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저점에서 좋은 기업에 대해서 당장 수급이 올라와서 급등하지 않지만 바닥권에서 좋은 기업을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 후에 12시 반에도 관련된 메타버스 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핵심적인 모빌리티 종목군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고 최근에 또 이제 더구전자도 소개해드리고 나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죠. 네, 그리고 선익 시스템도 이렇게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하단에서 움직이기 전에 알려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기업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PPT 내용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2월 산타 랠리가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통 그 최근에 3년에 보게 되면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12월에 급등의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뭐 대주주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11월까지 매도를 하고 이 부분에서 12월 달에 올라온 부분도 있었는데 시장이 좀 그래도 올해도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월 효과도 보면은 코스닥하고 연결 보면 1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1월 달에 초에 JP모건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CES 이런 그 가전 박람회 쪽에 연결됐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 그리고 모빌리티 관련주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으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12월하고 1월에 이런 관련된 섹터군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공개방송 12시 반에 오시면 또 자세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빌리티와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눈여겨보자라고 꾸준히 언급을 해주고 계신데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고초 오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세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고초 오브의 진세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주 우리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2,430선으로 하락 마감했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들은 모두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과열된 상태인데요. 국고초 오브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들 얻어가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부터 국고초 오브는 송재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국고초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죠.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전화 상담은 02-6676-0119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서 유익한 투자 전략 만나보는 시간, 송재호 대표의 무료 특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8181번으로 송재호라고 보내주시면 잠시 후 12시 반부터 메타버스와 모빌리티 핵심주를 공개하는 송재호 대표 무료 특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연말을 기분 좋게 마무리할 투자 전략들 가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문자로 많은 종목 고민들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고민들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매수가 78만 원에 보유 비중 20%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15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보유 비중 30%입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인데요. 매수가 5만 5천 원에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만나볼 마지막 종목 서현이화입니다. 매수가 1,200원, 비중은 30%입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종목 선정됐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송재호 대표의 현명한 해결 전략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매주 주말 아침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국고처 오브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 들어와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이고요. 매수가는 78만 원에 보유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고려아연과 주식 맞교환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 배터리 업체의 신증설 차질로 반사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LG화학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시간에 국고처에서도 이제 LG화학 여러 번 이제 접할 기회가 있어 이런 말씀드렸는데 좀 많이 올라왔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향후에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이제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분법 이익이 있잖아요. 지분을 이제 83% 정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 이익은 좀 행수될 것 같은데 투자에서 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제 그 LG 에너솔루션 쪽에 이제 양극재
우리가 이제 배터리 하게 되면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이렇게 전해질 뭐 이렇게 전해액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가장 이제 양극재가 배터리의 40% 정도 차지하죠. 그만큼 이제 LG엔솔이 지금 미국 쪽에다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양극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사에 자기 자회사에다가 이 양극재를 공급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치로 보면은 지금 나온 거 보니까 LG엔솔은 그 지분 가치가 33조 원 정도 되는데 이 그 첨단 소재 쪽이 향후에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양극재 쪽으로 매출이 한 5조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증설한 실적을 보니까 지금 8만 톤 정도 지금 증설해놨거든요. 2030년까지 40만 톤까지 이게 증설이 이어진다는 점은 이 회사에 또 그래도 성장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쪽 관련된 매출은 20조 원까지 늘어난다면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치 대비해서 보면 한 2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좀 열려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차트 흐름 보시고요. 지금 단계적으로 일단은 이제 올라오면서 약간 이제 치어가는 흐름이고요. 약간 저항을 받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작은 박스권의 흐름이거든요. 어떤 우리나라 지수하고 연결돼 있죠. 지수를 그동안 이끌어 올라오면서 수급도 좋게 올라왔었는데요. 아직 기관들 같은 경우는 크게 매수를 하고 나서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저항대가 제가 이제 체크를 해봤을 때는 한 86만 원 선을 일단 이제 목표가를 가지고 가고 이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한 20%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인다면 충분하게 82만 원 정도를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 가격에서 내려올 경우에는 지금 한 60대 한 7만 원대가 어떤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67만 원 내려올 경우에는 약간 어떤 박스권의 흐름에 치여갈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지만 더 추가적으로 64만 원 정도 내려올 경우에는 다시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잘 참조하시고요. 목표가는 82만 원으로 설정해서 드리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목표가 8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고요. 매수가는 15만 5천 원에 보유 비중 30% 들고 계신데요. 9만 원 선까지도 깨졌던 아모레퍼시픽이 바닥을 찍고 이제는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느덧 13만 1,5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를 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가로 봤을 때는 지금 흐름에서는 한 17만 원 정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 매물대가 상당히 커서요. 물론 이제 가장 첫 번째 매물은 15만 원 초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성을 비중을 30%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한 그 정도에서 15만 원에서 10%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나눠서 분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죠. 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중국의 그 어떤 매출이 안 좋았는데 이제 기업이라는 게 안 좋으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디엔가 돌파구를 펼치고 있거든요. 그 새로운 돌파구를 어디에다가 지금 표점을 맞추고 있냐면 미국하고 일본 쪽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 쪽에서 적어도 한 30% 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 같아요. 일본 쪽하고. 그래서 여기에 중국이 더해져서 좀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이제 그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본격적으로 수혜받는 시점은 내년 3월 정도 양해에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기대감 때 움직이겠죠. 그때 시점에서 다시 보신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상당히 그 어떤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1선 정도가 추세 흐름이기 때문에 대응할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면 21선이 이제 12만 원 정도거든요. 12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좀 더 이제 보유하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 매물대 흐름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가장 거래가 최근에 많이 실렸기 때문에 가장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매물은 지금 15만 원 초반대부터 17만 원, 8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 올라오게 되면은 당연하게 좀 분할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다시 또 조정이 나오면 그때 다시 보신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이고요. 매수가는 5만 5천 원의 보유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한 9월쯤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덧 4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 회복 가능한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모멘텀들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워낙 올해 안에 주도주로서의 9월 달까지 초반까지 끌게 올라왔다가 이제 차익 실현에 몰리기 시작했던 점, 여기에 뭐 기관들도 이렇게 차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나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이제 당연히 올랐기 때문에 시간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완제기 이제 항공기 이런 군사용 관련 완제기가 이제 수출이 되면서 폴란드에 48기가 수출이 됐죠. 그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게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안에도 전쟁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좋아지는 시점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이 예산은 딱 두 가지가 있죠. 민항기 관련된 이 부품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뭐 코로나 때문에 여객 수요가 적다 보니까 이 민항기에 대한 수요는 적었어요. 근데 지금 여객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지금 이제 어떤 분석 자료에서 체크해봤던 저 기억이 나는데 90% 정도 내년에 회복이 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간 항공기에 대한 그 부품 사업에서 그러면 그 부분도 회복이 되죠. 그리고 올해 폴란드에 대한 수주 받았던 게 내년에 한 18개 정도, 12대에서 18대 정도가 이제 인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보게 되면 지금 수주에 대한 어떤 이제 각 나라들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100대가 되고 있어요. 10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다음에 이런 모멘텀, 이거 수출 계약의 모멘텀이 나올 것 같아서 동남아 국가들하고 연계해서 지금 100대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중간중간에 내년까지 연결해서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차트 흐름은 지금 이제 바닥권쯤 하락하고 나서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온 상황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4,000원 이쪽에서 상당히 이제 지지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보유하고 가는 전략이 맞겠죠. 예, 내려가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면서 지금 이제 잠깐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신호를 줄 수 있는 구간인데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매물대를 보니까 한 56,000원 정도부터는 매물력이 좀 강합니다. 왜 그러냐, 그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량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매물이 많이 있다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한 56,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서 나머지는 좀 더 올라간다면 충분하게 한 6만 원 정도에서 정리하는 식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 우주에 대한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이화이고요. 매수가는 1,200원의 보유 비중 30% 들고 계십니다. 이번 주 내내 5거래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고점을 뚫고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좀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네. 저평가되어 있고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너무 두말할 거 없이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회사에 이제 제가 이번에 실적 발표한 내용들을 연결해서 한번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보시면요. 895억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56%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제가 이제 확인해 보게 되면 거의 이제 2천억대에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라는 회사라는 이름만으로 지금 이제 자동차가 조금 이제 인플레이션 법안에 악재 요인이 있어서 못 가는 부분인데 실적으로 이게 좋습니다. 왜 좋냐면 다른 부분보다 지금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잖아요. 시작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장재 쪽, 이 회사는 내장재 쪽이야. 그러면 전기차 한번 보시면은 내장재가 상당히 화려하고요. 예쁘잖아요.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제네시스 잘 팔리고 있죠. 네. SEV 잘 팔리고 있죠. 그러니까 내장재가 상당히 고급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그냥 가치면을 보게 되면 상당히 싸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좀 더 전고점까지 올라왔지만 충분하게 길게 가지고 간다면 이전처럼 해서는 이제 목표가를 계속 끌고 가는 식으로 보면 저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5,000원까지 끌고 갔으면 종목이라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네. 지금 한 9,400원 정도의 저항이 상황이잖아요. 아마 충분히 뚫고 올라갈 걸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21선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빨간 선 21 이동 평균선을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해서 간다면 저는 이전에 신고가도 충분히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전에 하면 19,000원까지 갔는데요. 네, 또 워낙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중장기로 한 15,000원 정도를 보시면서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도 좋고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목표가 15,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국고처 오브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전화 문자창 활짝 열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송재호 대표와 함께하는 국고처 5부 시청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6676-0119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생방송으로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서 유익한 투자 전략 만나보는 시간, 송재호 대표의 무료 특강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8181번으로 송재호라고 보내주시면 잠시 후 12시 반부터 메타버스와 모빌리티 핵심주를 공개하는 송재호 대표 무료 특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2022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투자 전략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송재호 대표와 함께하는 국고처 5부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전화 들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들고 계신가요? 시아 베스트 지주고요. 네, 세야 베스틸 지주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19,000원에 15%입니다. 네, 19,000원에 15% 들고 계십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최근에 했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어떻게 전 어젠가 그저께도 보니까 한 뭐 2만 원대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18,000원대에서 19,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목표가든지 손절가를 좀 알고 싶고 네. 그래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현재가에서 계속해서 변동되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망 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좀 목표가를 설정을 해야 할까요, 대표님? 네. 지금 현재 주가 이치를 보게 되면 이제 좀 하단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특수강 쪽에 우리나라 이제 1위 기업이죠. 1위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철강주로서 이제 좀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실적이 그 영업이익이 좀 줄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 가치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하단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그 투자에서 보게 되면 이제 특수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 산업도 향후에 커지죠. 이렇게 풍력도 연결되죠. 그러면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이제 가능성은 큽니다. 이제 본업도 있지만 이런 신성장 산업에서 그래서 전략상으로 대응해 보시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아마 22,000원 정도가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관점에서 짧게 보신다고 할 경우에는 22,000원 정도가 일단 저항이 형성되어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전략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할게요. 한 18,000원 정도 내려와 있는데요. 이 구간에 많이 벗어나면은 이제 리스크 관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이 가격이 올라올 경우에는 다시 매수한다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은 추세는 21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추세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시면 지금 보세요. 이렇게 상승했다가 눌림목에서 21선을 짚고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지난 금요일 같은 왜 내려왔냐면 시장이 지금 파생 쪽에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모든 종목군들을 다 프로그램 쪽으로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 부분 때문에 내려온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이 추세만 21선의 추세를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타고 가다가 올라간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저항대가 최근에 그래도 거래대가 많이 실린 자리 보게 되면 최근에 거래 실린 자리 22,0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략성으로 22,000원대를 돌파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여기서 짧게 자르고 나서 다시 밀릴 때 20선 타고 가니까 재매수한다는 전략으로 꼭 이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단기 이후에 보면 여기를 돌파해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다시 그 어떤 활력을 찾으면 올라갈 경우에는 이 회사는 분명히 다시 한번 큰 그림에서 아까 말씀드린 수소라든지 연결해서 사업을 이어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22,000원만 돌파하면 추세적으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26,000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는 점을 보시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야 베스틸 지주에 대한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문자 연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약이고요. 매수가 2,100원에 보유 비중 10% 들고 계신 상황입니다. 동국제약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바로 여쭤볼까요? 아마 최근에 그 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좀 3분기에 양호하게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 시점에서 실적의 흐름들이 좀 더 좀 개선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신약에 대한 부분보다는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료 약품에 대한 수출이 일반 의약품하고 연결돼서 최근 뭐 마데카솔로 유명한 기업이죠.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해서 좀 공급이 좀 이어질 걸 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다양한 보게 되면 화장품 쪽, 화장품에 대한 부분도 또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적의 흐름을 잘 연결해서 또 연결해 봐야 되는 게 이 회사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차트 가지고 연결해서 실적하고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은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실적 한번 체크해 보면 나쁘지 않았거든요. 일단 이번에도 그래도 증가하는 3분기 실적에서 연결되면서 17% 정도는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한 모멘텀은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그래도 바닥권 정도의 이 정도에서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을 대응한다면은 15,000원 정도를 중요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주시고 리스크 관리 이 정도. 근데 지금 추세 흐름으로서는 이제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시점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긴 합니다. 추세가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 하단은 내려가지 않고요. 이제 양봉 나오면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61선 정도를 다시 올라오면은 이 종목은 다시 추세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구나라고 인식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는 이제 저항대로 매물대가 많이 모여 있는 이때 추세에서 행보하다가 밀렸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가격대 보니까 한 19,000원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9,000원 정도 올라올 경우에는 좀 그 비중 조절을 하셨다가 다시 한번 눌린다면 그때 한번 다시 들어가서 대응하는 식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추세를 봤을 때는 이제 큰 그림에서는 21,000원 정도까지가 이제 중기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기적인 전략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KC 네, KEC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2,475원에 30%요. 네, 2,475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지금 예. 2,430원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다음 주 중에 한 2,600원까지 갈 수 있나 해서요. 2,600원까지 조금 짧게 단기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괜찮은 종목일까요? 네, 뭐 이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모멘텀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뭐 회사는 이제 그 차세대 전력 반도체 쪽에 있기 때문에 재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에도 이제 우리가 전장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자동차 쪽 쓰이다 보니까 전력 반도체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4세대 실리콘 카바이드 그 전력 반도체 쪽하고 연결된 기업이라서 성장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지금 추세가 이제 단기적으로 모멘텀 있어야 가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하방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아래쪽에서는 이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지해줄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에서 이 회사가 만약에 바로바로 가려면은 이 추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올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 2,600원 선 정도에서는 좀 저항이 형성돼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거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단기적으로 보통 이런 흐름에서 이제 지금 아직은 이 추세에 이어졌기 때문에 이 추세를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자리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중기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라면 좋은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뭐랄까 이제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 빨리빨리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 만들어가는 가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이 한 2,600원, 700원 선에서 저항이 있겠지만 이 과정을 돌파해낸다면 충분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저항으로 3,000원까지
또 보시고 대응할 수가 있다는 점,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3,300원 이렇게 나눠서 아마 파동을 이제 돌리는 과정에서요.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내려오지만, 네,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내려오지만 올라갈 때도 반대로 올라갈 때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눌림목 구간에 만들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은 이제 아까 매물대 3,000원, 그 다음에 3,300원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EC 만나봤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현대건설됩니다. 예, 네, 현대건설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4150원에 10% 됩니다. 네, 415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현재 39,000원대인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아, 경기가 안 좋은데 건설주를 가지고 있어서 될런지, 예, 매도 시점하고 손절 가격 좀 말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망 여쭤보도록 할게요. 경기가 안 좋은데 건설주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여쭤보셨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좀 그래도 이제 현대건설은 네. 좀 이제 해외 모멘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내로는 이제 워낙 최근에 이제 금리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최근에 부도 났다는 이제 동원 뭐 관련된 건설사 이런 이슈가 있어서 좀 불안감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해외 모멘텀으로 본다면 지금 뭐 네옴시티 관련 이슈도 있고 또 원전에 대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멘텀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현대건설은 다른 그 건설주보다는 좀 그래도 좀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제 전략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격대가 이제 4만 원 초반이기 때문에 비중도 적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차적으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네옴시티라든지 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정이 나왔다가 하단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전략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네, 금요일 날 왜 내렸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 현대건설에 문제가 있어서 내렸다기보다는 외국인들과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 쪽 단기스 물량의 파생에 대한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대응하신다면 최근에 이 구간은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한 39,000원 정도 종가상으로 39,000원 정도를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이제 보유하고 가시되 39,000원 밑으로 내리면 고개를 더 조정을 보이다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손절선은 이제 보니까 이제 좀 더 내려가서 들고 갈 수 있는 가격대 위치에 있으니까 강한 아래쪽에 들고 있는 매물대가 이제 가지고 있는 37,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7,000원을 내려가게 되면 손절을 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좀 더 민감하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39,000원에서 비중을 조금씩 줄였다가 37,000원에 내려가면 이제 리스크 관리한다. 하시고 여기 만약에 이 구간을 내려갔다 올라오면 다시 재매수하면 되거든요. 내려왔다가 올라오면 재매수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전략 세우시고 대응하시되 이 지지받고 올라올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는 매물대가 봤을 때는 이제 한 49,000원 정도 흐름에서 전고점 라인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48,000원에서 49,000원 사이 정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건설주보다는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제시하신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롯데케미칼이요. 네, 롯데케미칼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가 23만 1,000원에 30%요. 네, 23만 1,000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현재 10만 원대 깨진 상황인데 10만 원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떤 예, 점이 예. 가장 궁금하실까요? 어떻게 했냐, 이거 뭐 갖고 가도 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추가 매수를 어디서 좋게 더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가장 힘드실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20만 원 선까지 쉽사리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매수가 회복은 가능할까요?
이 회사가 이제 진통 중이라고 생각해요. 아, 지금 네. 최근에 이제 이 19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한번 급락이 나왔죠.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제가 이제 기사로 이제 봤던 거는 한 1조 원 정도 하여튼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좀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 유상증자를 뭘 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그래도 롯데가 그래도 다른 이제 대기업들보다는 좀 늦게 2차 전지 쪽으로 늦게 좀 하다 보니까 M&A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LG, SK, 삼성 다 신성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롯데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2차 전지 사업을 하는데 빨리 가기 위해서는 인수합병을 하고 있는 거죠. 인수합병.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동막 쪽의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다양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유상증자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짚고 올라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상증자 했는데 이게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중이 30% 정도 되니까 이제 신규 매수보다는 유상증자 줬을 때 그거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상증자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흐름은 바닥권을 좀 형성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하학업종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동안 하학업종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추세적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보시면은 유가 많이 비쌌었죠. 네, 지금 구간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하학업종은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좋을 때는 한번 좋으면 상당히 좋아요. 근데 반대로 나빠지면 이렇게 안 좋아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벗어났죠.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거든요. 기업의 가치가 이게 빠질 만큼 빠져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하학업종은 지금 가치주 성격이 보더라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고 가시되 비중이 30% 정도 되니까 일단 들고 가는 전략으로 꼭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 전지 쪽에 사업을 투자한다니까 충분하게 한번 보유하신 가격대까지는 한번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가 매수보다는 유상증자를 활용해서 좀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나중에 경기가 살아난다 하게 되면 그때는 길게 가지고 가십시오. 23만 원 강하게 올라오더라도 보시면 여러분 고생했는데 경기가 살아나면 당연히 하학업종은 또 이런 흐름도 될 거예요. 그리고 유가가 지금 조금씩 빠지는 모습들 이전하고 좀 부담을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경기가 살아났다 하게 되면 좀 길게 갖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롯데케미칼까지 여러분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주 유망주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먼저 지난 방송에서 언급이 됐었던 유망주들 리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 에너테크, 대보마그네틱, 더구전자, E&D 다 굉장한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대보마그네틱부터 좀 차트를 통해서 리뷰 부탁드릴까요?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보마그네틱 제가 이제 탑철 장비 쪽으로 연결해서 이제 2차 전지 미국 쪽에다 투자도 많이 하니까 소재가 많이 쓰니까 소재를 또 이렇게 철선 분야 이런 잡다한 이제 강산에서 이제 이런 걸 잡아주는 그런 장비가 탑철 장비인데 국내 유일한 장비라고 그랬죠. 장비회사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단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리튬이 지금 하신 이슈잖아요. 리튬에 대한 부분도 인가공한다는 소식 때문에 최근에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65% 정도의 흐름돼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금 차익이 나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야가 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지금 5일선을 좀 하단에 이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네.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보통 이제 한번 치고 올라올 경우에는 이게 세력들이 좀 물량을 덜어내기 위한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또 신규로 매수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는 매도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 에너테크도 제가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또 연결해서 또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흐름에서 쭉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금요일은 이제 전고점에서 이제 입꼬리 달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한 30% 정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0% 정도 올라오는 흐름이니까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전고점이라 조정이 나왔을 때 이 회사가 또 조정이 나오면 또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아래쪽으로 다시 원점으로 내려올 경우를 이용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또 지난주 더구전자도
지금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왔거든요. 같이 나무가도 여러분께 이제 많이 소개해드리는 종목인 나무가도 이제 60% 올라왔던 것처럼 여기 동반해서 제가 메타버스 SR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추세를 타고 쭉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 정도를 중요하게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항상 한 10,000원 초반에 오게 되면 보통 꺾이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넘어가기는 좀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 구간을 올라오게 되면 매도기로 활용하시되 하단은 5일선을 잘 또 연결해서 또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또 소재 관련해서 최근 이번 주에 ENDD가 올라왔거든요. 네. 네, 알려드리는 종목인데 제가 전구체 사업에 말씀드렸는데 좀 좋았어요. 20%대 흐름을 보였거든요. 지금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저는 좀 이제 단기적으로 저항이 형성돼 있지만 분명히 전구체가 지금 증설한 게 물량이 나온다면 충분하게 4만 원. 만약에 또 거기에 또 추가적인 증설 일정이 있죠. 그래서 수율이 나와준다면 충분하게 그 이상으로 올해 안에 핫하게, 내년에 핫하게 갈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쭉 있으니까요. 연결해서 보시면 이제 결국은 아까 제가 강조해드린 게 모빌리티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가도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나무가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나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 또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제가 그래서 모빌리티 4번 타자 또 연결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추가적인 종목에 대해서 이따 12시 반에 공개 방송에 오시면은 또 자세한 이야기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리뷰 보시면서 매수했을 걸이라고 후회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시장을 이끌 유망주 또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급등주를 따라잡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래서 네. 이제 보통 이런 종목인데 다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눌림목에서 아래쪽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저는 이제 SR 기기 메타버스 쪽으로 연결해서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 덕산 네오룩스는 이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들어가는 기기가 이제 OLED 쪽에 들어가는 이제 어떤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재 쪽이죠. 그러니까 소재에 관련해서 이 덕산 네오룩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또 향후에는 또 애플에서 아이폰에도 다 그 OLED가 들어가는데 아이패드에도 OLED가 들어가고 노트북도 들어가고요. 여기에 따라서 고객사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또 증설 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내년에 올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중국의 셧다운 때 안 좋았지만 내년 회복의 시점으로 바닥권에서 감시 있게 보신다면은 이런 모멘텀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국고처 5부 함께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잖아요. 다음 주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워낙 이제 그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의 흐름에 영향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12월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봤을 때는 이제 그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 초반에 CES 이런 그 가전 박람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항상 이슈가 됐던 게 자율주행 그리고 메타버스 로봇 관련주였거든요. 이런 포인트에 있는 종목들을 미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선취매하는 전략하고 연결을 볼 수 있겠고 또 JP보고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주들은 이제 추세적으로 아직은 상승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중국에 대해 모멘텀들 이렇게 본다면 아직까지 지수가 갇혀 있는 점에서는 이런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는 종목군들로 어떤 움직이는 흐름들이 시장에 연결될 것 같습니다. 11월 13일 날 물가 지표가 잘 나올 때 그때 이제 대형주가 움직이는 흐름들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겠지만 시장의 흐름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12시 반에 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자세한 이야기 12시 반에 온라인 무료 특강으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문자샵 8181번으로 송재호라고 보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고처 5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